안녕하세요. 작품 홀 발표를 맡은 국어국문학과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작가 소개 및 작품 소개를 하고 등장인물 및 줄거리를 소개할 거고 작품 해석을 하고 제목 홀의 의미와 끝으로 감상평 및 결론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작가 소개 및 작품 소개입니다. 작가 편혜영은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이슬털기로 등단하여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편혜영 작가의 작품은 치밀하고 섬세하며 담담한 문장과 구성을 통해 그로테스크하고 폭력적인 세계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독자에게 서늘한 충격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작품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초기의 작품을 능가하는 촘촘하고 선리한 서사와 문장의 긴밀성을 점점 더 발전시켜 자신만의 작품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료인 오정희 작가는 편혜영은 치밀하게 계산된 모호함으로 삶의 폭력성을 날카롭게 포착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단단하게 다져온 편혜영은 이효성 문학상, 독립문학상 등의 다수의 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작품 소개를 하자면 홀은 작가 편혜영의 네 번째 장편소설로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불구가 된 대학 교수 오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 최초로 미국의 설리 잭슨상을 수상하였는데요. 설리 잭슨상은 미국의 유명 미스터리 작가 셜리 잭슨의 문학적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설립되었고 최근 1년간 출간된 심리 서스펜스, 추리, 스릴러 등의 작품을 장편, 중편, 단편 등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하는 데서 홀은 장편 부분의 수상작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작가는 인간의 자기 모순에서 비롯되는 아이러니에 끌린다며 일상에서 이런 아이러니를 깨달으면 곧 소설을 쓰고 싶어진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작가의 말에 따라 홀은 주인공의 자기 모순에서 오는 아이러니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이러니를 알아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강렬한 메시지가 단순한 서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등장인물 및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불구가 된 40대 대학 교수 오기와 그의 아내, 오기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 장모가 등장합니다. 오기는 인정받는 40대의 대학 교수이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찾아와 자의적으로든 타의적으로든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기의 아내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이고 싶었으나 여러 번의 실패를 겪다 결국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망하게 되는 인물로 나옵니다. 오기의 장모는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남편을 잃고 애착하던 딸까지 잃어 같은 처지인 오기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지만 오기의 실체를 알고 점점 반응하는 인물입니다. 오기는 아내와 여행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며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죽고 오기는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된 오기에게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뿐인데요. 장모는 사고 직후 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인을 구해주지 않은 채 오랫도록 방치하거나 물리치료사를 더 이상 오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으며 급기야 위험한 수준이 될 때까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점점 그녀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모는 오기의 집 앞 정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요. 간간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기에게 장모가 정원에 엄청난 크기의 고덩이를 파고 있다고 말해주었고 장모는 그곳에다가 연못을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 것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연못 안에 산 것은 추접하게 악착같이 그 좁은 구멍에서 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서 장모는 더더욱 오기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오기는 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오래도록 글을 쓰지 않다가 최근에 어떤 사람에 대한 고발문을 썼다고 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오기였고 오기가 어떻게 속물이 되는지, 속물이 된 오기가 출세를 위해 어떻게 우연과 술수를 쓰는지, 그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또한 후배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 그의 관찰기를 썼다고 말합니다. 오기와 아내 사이에서는 언쟁이 시작되었고 아내는 곧 운전하는 오기의 팔을 잡고 흔들며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후 오기는 아내의 수많은 기록과 고발문을 장모가 보았으리라 생각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기는 집에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며 장모가 만들어 놓은 깊은 구덩이에 묻히게 됩니다. 끝으로 깊은 구멍이에 빠진 오기는 아내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며 불행을 자초한 데에 뒤늦게 깨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품 해석입니다. 먼저 40대의 의미인데요. 작품에서 주인공 오기는 40대로 나옵니다. 위에 인용문을 보자면 40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였다. 마흔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나이였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자리를 잡고 개인 사업을 궁리하며 바깥으로 나돈 것도 그 무렵이었다. 말하자면 40대는 세상에 적응하거나 완벽하게 실패하는 분기점이 되는 시기였다. 오기는 물론 세상에 적응하고 싶었다. 라는 부분에서 오기가 생각하는 40대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적응하거나 반대로 완벽하게 실패하거나 오기에게 40대란 삶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오기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속물이 되기로 했다기보다는 속물이 되어 갔습니다. 그토록 비난하던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속물적인 태도를 닮아갔으며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속물과 완벽하게 실패하는 잉여만이 40대의 전부일까요? 작가는 정녕 40대를 속물과 잉여만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일까요? 2016년 이 책이 발행될 당시 편혜영 작가 또한 40대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40대를 살아가는 자신을 돌아보며 이 부분을 썼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인지, 스스로가 부끄러운 것은 아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속물로도 잉여로도 살고 싶지 않은 작가는 오기를 통해 흔히들 말하는 중년의 시기에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속물로 잉여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알려주면서 말이죠. 다음으로 간병인의 육체에 매혹된 오기입니다. 우리는 책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오기의 좌절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작품에서 자신이 예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유혹된다는 게 슬펐다. 여자의 향기가 아니라 익숙한 생활의 냄새에 흥분한다는 것이, 탄력 있는 맨살이 아니라 늘어지고 아무렇게나 부풀어 오른 육덕진 살집에 흥분한다는 것이 슬펐다. 이런 육체에 매혹된 것은 처음이었다. 는 말이 오기의 좌절을 가장 처절하고 노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가느다란 뼈가 만져지고 폼에 푹 안기는 여자에게 매혹되던 오기는 병상에 누워 지낸 후로부터 정반대로 통통하고 땀냄새가 나는 간병인에게 흥분합니다.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여자의 향기가 아닌 생활의 냄새에 매혹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과 평범한 삶에 대한 그리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장모가 오줌통을 갈아주고 지인들에게 불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더한 수치심과 모욕감이 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닌 그저 삶의 냄새에 목매는 자신의 모습에서 강한 좌절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좌절 중 가장 큰 좌절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스케테 쿠다사이의 의미입니다. 다스케테 쿠다사이는 살려주세요 혹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의 일본어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장모가 혼잣말로 자주 하던 말인과 동시에
나중에 오기 또한 자주 이 말을 중얼거립니다. 일단 오기가 이 말을 중얼거린 이유는 자신을 위험하게 방치하는 장모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살려달라는 간절한 바람의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모는 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혼잣말한 것일까요? 과연 아픈 오기를 위하여 한 말이었을까요? 이미 장모가 이 말을 중얼거렸을 땐 오기의 실체를 알고 난 뒤였습니다. 아마 장모는 그때부터 오기를 죽일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위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위를 죽이겠다는 나쁜 마음을 먹었으며 죽일 계획이니 부디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또한 자신의 딸을 보살펴달라는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작품 중 오기는 방을 둘러보다가 사이드 테이블에 전화기 대신 무엇인가가 놓인 것을 보았다. 푸른 빛이 도는 자기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었다. 간밤에 장모가 슬그머니 들어와 두고 간 모양이었다. 장모가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오기는 그것이 아내와 장모의 어머니의 유골함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차츰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졌다. 하나는 아내의 유골함이지만 하나는 비어있을지도 몰랐다. 순전히 오기를 위해서 말이다. 오기는 방에 놓인 라는 그 인형문 부분에서 자기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기의 방에 놓인 2개의 자기의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모가 순전히 오기를 위해 자기를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죽였을지도 모를 사위를 위해 자기를 준비했을지도 의문이었고, 준비한 유골함을 딸의 유골함과 나란히 놓았을지는 더더욱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기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장모가 오기를 위해 자기를 준비한 것은 일말의 죄책감 혹은 죽음에 대한 예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2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2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아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인공 오기의 의미입니다. 오기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뜻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오기는 능력을 부족하면서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잘난 체하며 방장 기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작가가 일부러 주인공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칠 수 있지만 가만 보면 순간순간 오만하면서 한없이 이기적인 오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모가 소리내어 올 때 무심히 천장으로 시선을 돌리며 피로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화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정원을 가꾸는 일에 열중했는데 그런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동정했고 징그럽게도 생각하며 꽃말을 이야기하는 아내가 참을 수 없이 유치하다는 생각 또한 합니다. 인용 당시 동료의 약점을 이용해 술수를 부렸고 후배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교통사고가 난 후에 안타까운 오기의 삶을 그린 것이 아닌 오기 가득한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은근히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겼고 병상에 누워서 자신이 없는데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정말 오기를 부렸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오기는 움직이지도 않는 자신의 다리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마비 거부증에 걸리는데요. 그의 실체를 눈치채고는 더 이상 그를 응원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오기가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오기의 직업을 지리학과 교수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오기는 지리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리학과 교수로 임하게 됩니다. 작가는 왜 하필 오기의 직업을 지리학과 교수로 선택한 것일까요? 지리학과 교수라면 지리지도, 즉 길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기는 실제 나이는 길에 있어서만 빠삭했고 삶을 걸어가는 길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삶의 나침반을 잃은 사람처럼 인생의 길 위에서 위태롭게 휘청거렸습니다.
점점 속물이 되어갔고 나중에서는 볼품없고 오기만 남은 채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정말 오기의 직업을 지리학과 교수로 정한 것은 작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세상의 길에 있어서는 능숙한 전문가가 인생의 길에서 길을 잃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겸손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많다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똑바로 걸을 줄 아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란 것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용문을 먼저 보면 갑자기 아내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눈물이 조금 맺히는 정도였는데 이내 소리내어 울었다. 왜였을까? 어느 날 운 좋게 살아남은 남자 때문에, 갑자기 저 너머로 가버린 남자 때문에, 그곳에서도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이어나간 한 남자 때문에 울었을까? 깊고 어두운 구멍에 누워있다고 해서 오기가 아내의 슬픔을 알게 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아내를 조금도 달래지 못했다는 건 알 수 있었다. 아내가 눈물을 거는 것은 그저 그럴 때가 되어서였지 더 이상 슬프지 않아서는 아니었다. 오기는 비로소 울었다. 아내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럴 때가 되어서였다. 라는 부분에서 오기는 구덩이에 떨어지고 언젠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던 날을 떠올립니다. 아내는 소설책을 읽다가 갑자기 멍한 표정을 짓는데요. 그 소설책에서는 한 남자의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겨우 그 남자의 아내가 남자를 찾았지만 그 남자는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소설책의 내용을 오기에게 말해주고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때 오기는 아내를 달래며 웃는데요. 하지만 깊고 어두운 구멍에 빠져있는 오기는 그저 그럴 때가 되어서입니다. 그저 그럴 때가 되어서 온다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읽혔습니다. 오기는 내내 삶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는데요. 휠체어를 타더라도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다짐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오기가 그저 그럴 때가 되어서 온다 말합니다. 장모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납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목 홀의 의미입니다. 홀, 즉 구멍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일상에서 사람들이 짐작하지 못했던 균열이나 틈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초한 불행 속에서 오기의 마음에 벌어지는 틈, 딸이 죽고 사위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장모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틈은 은연히 생기는데요. 어떤 일이든 서로에 대한 마음의 균열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각자의 마음에 틈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피해갈 수 있거나 혹은 가볍게 넘길 수 있다고 믿지만 반복되는 균열과 쌓여버린 감정은 우리 안에 큰 구멍을 만듭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설령 아내일지라도 타인의 내면은 바라보기 힘든데요. 사건의 발달은 이미 구멍에 집어삼켜져서 몸부림치는 아내를 오기가 전혀 이해해주지 못한 데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 짐작하지 못했던 균열이나 틈은 자신의 내부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단절감과 소외감에서 생기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단절감과 소외감 또한 홀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에 생긴 균열을 크게 키우는 것은 다름 아닌 소통의 부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마음의 문이 닫히고 외로워진다면 균열은 마침내 오기가 빠졌던 고덩이만큼 커져 있을 것입니다. 오기와 아내가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면 비참한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상평이 있겠습니다. 결국 이 책은 관심과 소통이 부재하는 단절이 심화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자 했는데요. 또한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태도를 갖추면서 이뤄가는 것들 속에서도 타인에게 위로를 건네고 서로 공감하는 것, 서로의 마음속에 구멍을 만들지 않는 것, 만약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을 채워주고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가의 입을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니 구멍 속에 빠져버렸던 우리가 다시 구멍을 헤집고 나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바빠요. 이전에서 바빠요. 숨도 안 쉬고 왜 발표를 해요? 네? 너무 빠르다. 좋은 내용을 그렇게. 자, 질문해주세요. 질문. 저보고 손드는 게 아니고 저기 손드네요. 네? 네, 이걸 말하면 안 들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아, 네. 저기 보고 들어보세요. 발표하실 때 홀은 주인공 오기에 자기 모순에서 오는 아이러니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오기가 느끼기에 자기 모순에서 아이러니를 깨닫는 그런 과정에 대한 장면이나 그렇게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기가 구덩이에 빠져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특히 그렇게 많거든요. 일단 자기 아이러니 거기서 볼 수 있었고 거기에서 웃음을 느꼈고 저희는 거기로 인해서 많이 삶의 아이를 볼 수 있었어요. 답이 됐어요? 삶의 아이러니를 느낀다는 표현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까 뒷부분의 질문이 뭐였죠? 자기 모순에서 아이러니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아이러니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질문의 요지가 아이러니를 깨닫는 그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일단 오기는 일단 이제 엄청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인용을 가져왔다시피 오기가 장모가 위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내 때문에 우는 모습을 봤을 때 막 진짜 병상에서도 지겨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피로해한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장모가 이제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막 이렇게 오기에게 막 기도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엄청 혐오스러워하는 표현 장면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살아생전에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도 뭐 아내가 엄청 포기가 빠르고 이제 실패에 대해서 엄청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웠던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가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한심하다고 보는 그렇게 표현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남들은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남들은 나를 이렇게 막 피곤해하게 하는데 그런 데에서는 엄청난 이제 혐오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남들을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그 부정적인 관점을 갖지 않고 나는 당연히 그런 관점을 갖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 모순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엔 죽음의 앞에서 그거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게 삶의 아이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다음.
사람한테 막 지어놨다. 모기가 생활의 냄새에 매료된다고 했는데 사고가 난 뒤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좌절감에 빠졌는데 왜 사고가 난 뒤에 맡았던 간병인의 유체와 땀 냄새가 좋았는지 오히려 사고가 나기 전에 완벽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냄새가 느껴서 갈망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기가 병상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간병인이 이제 막 욕창이 나는 걸 방지하거나 막 엎치락 해주고 막 몸을 움직여주고 막 오줌통도 갈아주고 막 엄청 간병인도 그렇게 좋은 간병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소설 속에서. 그러니까 막 간병인이 엄청 약간 애기 취급을 하거나 엄청 그러니까 일종의 스킨십, 일종의 살을 만지거나 막 이런 게 엄청 간병인답지 못하고 굉장히 서슴없고 굉장히 배려심 없는 모습을 간병인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렇게 오기한테 살 냄새라던가 오기한테 그런 살이 보인다던가 이렇게 그런 냄새들이 확 다가오는 그런 묘사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멀리 있는 자기 꿈이나 자기의 직업적인 면이나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삶의 냄새들에 훨씬 더 매혹적으로 느꼈다고 묘사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네, 그래요? 사회복지학 헬퍼라고 내용이 꼴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민감하게 가족에 대한 이해도 좀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장모가 파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내가 가끔 저번에 질문하신 게 그 장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의미를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마당의 강 부모님이 전체적인 부모님이요? 보면 저희가 아까 그랬을 때 홀의 의미가 일생에서 사람들이 짐작하지 못했던 균형이나 틈의 결과와 그리고 단절감과 소외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극 중에서 나오는 그 마당에서 계속 장모님이 파던 구멍은 그 사람들 사이의 그 단절감, 소외감 그리고 그 균열이나 틈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장모가 딸을 잃은 그 허전한 빈 자리를 저는 마당에 구멍을 파면서 거기에 원래 그 물을 채우고 살아있는 것을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딸을 잃은 상실감
소외감을 채우고자 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그 질문이 뭐였죠? 장모가 판 구덩이의 의미인가요? 예? 제가 책 자체로 봤을 때 예. 왜 장모가 땅을 팠냐고? 죽이려고 팠죠. 왜 죽이려고 팠냐고? 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방법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신 왜 이렇게 파고 왜 그랬을까? 그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그 감정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정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내는 이미 장모는 이미 구멍을 팔 때부터 오기를 죽일 마음으로 파고 있었어요. 그냥 그 오기를 묻기 위해서. 그리고 연못 얘기도 살아있는 것을 풀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오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거는 맞는데 제 학생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구덩이를 판 장모의 심리는 어땠을까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짐작할 때는. 그런 게 아닌가요? 그렇죠. 장모는 구덩이를 죽이려고 팠겠는데 그때 장모는 왜 얘를 죽이고 마비가 걸렸잖아요. 마비가 걸렸는데 왜 죽이고 구덩이를 팔 때 심리는 어땠을까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 이런 걸 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장모는 일단 어쨌든 가족이라고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딸을 오기가 어쨌든 사위가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분노를 먼저 느꼈을 거고 분노를 느끼는 과정에서 표현을 한 부분이 구멍을 파기 시작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보지 말고 저기를 보고 대답했어요. 그랬어요. 질문은 저기서 한 거예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발표 들을 때그 화자 말씀해 주셨는데 화자가 오기 입장으로 어떻게 좀 변호 아니면 변호, 대변이면 대변 이런 걸 해주다가 갑자기 오기를 좀 고발하는 식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고발문에 대한 관점은 아내 얘기가 나오고 아내에 대한 부정이 나왔을 때 이제 처음에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약간 대담에서 보니까 책을 읽을 때 그 중심 인물에 대해서 좀 편을 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이 편혜영 작가의 문제로 보면은 화자가 동떨어져서 나와서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